어저께 그 백준음 씨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제 장비가 좀 잘못돼가지고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선구자 방송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선구자 방송을 캡처해서 내 동영상에 올리겠다 허락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 기재가 좀 잘못돼가지고 녹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니까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동료루 그다음에 선구자 영우 태극사랑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6일 날 최우현 씨가 또 부관 참시하는 방송을 제가 또 청취한 결과 정충재라는 사람과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은 유골진상 추진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또 애국우파들의 또 많은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애국우파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기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방적인 행동에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부 김일성이와 그 다음에 태평TV의 스타로 부각한 정충재라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6일날 최우현 씨가 했던 그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으로 방송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청와대가 부산 지방경찰청에 정충재와 김일성이를 고소를 했고, 그들은 미국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죄로 기소당하기 전에 미국으로 두 사람은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수십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해댔는데 8월 말경인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추적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그동안에 김일성이가 태평 TV를 통해서 수십억의 기부금을 모금을 했고, 그 모금을 가지고 정충재와 김일성이가 다툼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정충재는 김일성이와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한국에 있는 최우현이를 통해서 자기의 사기행각을 재연장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더 이상 정충재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고 미국 도피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없는 최우현, 또 최우현이가 없는 김일성, 김일성이가 없는 또 정충재는 서로가 이 삼각구도가 잘 정렬되어 있는 이빨이 앞니빨이 빠진 것과 같은, 그러니까 더 이상은 김일성이와 정충재는 굴러가기가 대단히 힘든 커플이 됐고, 정충재는 미국에서 다시 또 범죄를 모의하기 위해서 최우현이를 통해서 결국은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유골을 진상을 갖다가 규명하겠다고 해서 다시 또 최우현이를 통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6일 날 최우영이가 바로 이 문서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뭐냐면은 이 문서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가 뉴민주신문이라는 데서 정충재가 자기가 기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쓴 거 그대로 뉴민주신문은 2012년 3월 22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바로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은 2005년 6월에 최봉태에게서 김인성이가 직접 들었다고 했다. 김인성이라고 요새 최 의원이 바로 옆에 나와서 몸 좀 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항쟁이 사무국장 방 피해자 연합회 간부들이 여러 모여 있었는데 최봉태가 들어오더니 투덜거렸다. 이 최봉태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변호사였지만요.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일제 피해자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현재는 3일 변호사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래서 이 사람이 종실 산하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사무국장이, 일제 강점화 그 사무국장이, 투덜거리고 들어오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산 문현동에 접수된 민원, 가로치고 어뢰공장 유해 발굴, 가로 닫고를 확인하기 위해 항쟁이 직원 2명을 부산 현장에 출장을 보냈다. 그들이 돌아와 복명을 하는 내용에 따라 문현동에 일제가 만든 지하 어뢰 공장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상부 관청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올렸다는 것이다. 결재만 내려오면 지하 어뢰 공장에 내려가는 것이다. 당연히 결재가 내려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잘랐다는 말이다. 또 민정수석이 최봉태에게 전화까지 직접 걸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정수석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걸어왔는데 문현동에 손대지 말라는 엄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최봉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와대에서 자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여러 사람 앞에서 투덜댄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당연한 보고를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이 전화까지 하여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걸 갖다 어저께 근거로 26일날 이 최 의원이가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랐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의문점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당사자인 최봉태 변호사께 현재 지금 상당히 큰 우리나라 방송사가 지금 최 의원이, 그 다음에 정충재, 김일성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의 민낯, 그들의 허구, 그들의 사기 행각에 전 국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조명될 날도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내가 누차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얼마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갖다가 끊임없이 재창출하면서 무지몽매한 그 나이 드신 태극기 부대 우파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너희들 지금 현재 3개월째 낯짝도 한 번 안 보이는데 김일성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까지 사기를 쳐놓고 정충재 팽시키고 넌 그 돈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지? 너 같은 사람은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방송이 미친듯이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미고 미국 뭐 일본 중국 한국이 뭐 어떻고 같이 한국은 못 믿으니까 미국에서 주도해야 되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그걸 사기라고 삼류사기를 쳐놓고 정충재가 어느 날 너랑 결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너는 왜 더 이상 방송을 갖다가 3개월 동안 48번 이상을 해놓고 가타부탄 얘기 한마디도 여태까지 너는 잠수함 탔는데 그 잠수함 이제 산소 다 떨어지고 연료 다 떨어져서 수면 위로 부상하면은 이 방송 요번에 메이저급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나가면은 그걸 미국 유튜브부터 해서 다 올려놓고 네가 어떤 놈인지 정충재가 어떤 자인지 그 사주를 받고 있는 최우영이란 정신나간 그 어리버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대당 사람이 다 알게 해주마. 사람이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너희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최봉태 그 변호사께서 현직 변호사니까 변호사님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큐멘터리 팀에서 직접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여러분들이 음성 파일로 직접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민정수석실에서 그거 하지 마라 덮어라 한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자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예, 그래서 그걸 뭐 거기 피해자 쪽이나 발굴 쪽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일부러 말을 지어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지금 피해자위원회에 그 파견 와 있는 경찰이 2명 있었는데 그 경찰을 2명을 시켜서 그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대요, 문현도. 혹시나 거기 피해자가 뭐 금이거는 둘째 문제고 피해자가 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보고가 올라왔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와대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덮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전혀 근거가 없고 자기 그런 말이 한 적이 없고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뭐 이익을 사적인 이익을 보려는 일부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 김봉태 씨, 박봉태 씨야 그분이? 최봉태. 아 최봉태 씨지? 예. 그래 하여튼 자, 들으셨다시피 오늘 아침에 최봉태 변호사께 직접 그 다큐멘터리 팀에서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도 없었고 받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그런 받지도 않고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알치당 쪽 그런 사실이 없는 거죠. 단 그러한 거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사람들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경찰 2명이 파견되어 있는 자기네 사무실에 있는 경찰들한테 진상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장에 부산 현장에 내려보냈고 진상조사를 한 보고서를 자기가 확인을 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한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우영이라는 자가 여러분들 그 최우영 방송을 보시면 알지만 저렇게 황당무계하게 그 뉴민주신문이라고 기자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항상 그가 정충재가 사기쳐왔던 똑같은 방식, 자기가 소설을 쓰고 기자를 완전히 헷가닥시켜갖고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내보내는 그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 거기에 이 뉴민주신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속아 넘어간 거고 그렇게 답습이 된 겁니다. 저는 사실은 뉴민주신문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명도가 낮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건데 상대는 그래도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떠나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균형 감각이 있게 상대한테 저쪽 주장은 이런데 너희 주장은 어떠냐 그런 균형 감각 있는 보도 취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문재인 엑스파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충재가 쓴 걸 그대로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내보냈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건 완전히 사이비 언론.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뉴시스도 쫓아가서 그때 당시 사회부장 또 김부장 아직도 자살 안 하고 있죠. 정충재가 쓴 그대로 3탄까지 내보내서 장문의 글을 여과 없이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내보내서 제가 그 사무실에 쫓아가서 과거에 우리가 선구자 봉주로 또 그 다음에 또 영우를 통해서 태극사랑을 통해서 내보냈지만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각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허위 사실이라면 자기가 쓴 기사가 물론 정충재가 모든 걸 다 썼지만 그럼 자기는 정충재가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날 때 자기는 할복 자살하겠다라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그자는 지금 어디서 뭐합니까? 이 뉴민주신문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뉴스타운 정성환 기자 그 양반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가 증언했지만 그 정충재가 맨 마지막에 수정한 것까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써갖고 우리가 뉴스타운에 가서 따지러 들어갔더니 자기네들은 절대로 드랍 못 시키겠다 기사를.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 다툼이 있었고 형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서로가 나중에는 소를 취하여 줬지만은 결국 그때 당시에 우리 선구자나 봉주나 영우나 태극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사과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뉴민주신문 이런 사이비 언론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기사라고 근거로 해서 최우현이가 최봉태 씨가 이렇게 해서 김인성이란 그 사람이 최봉태라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소설을 써갖고 그것도 언론이라고 근거가 있다고 내밀어서 이런 허위 조작 사실을 갖다가 발표했고 저는 그걸 듣고 나서 곧장 최봉태 변호사께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죠. 일제항쟁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무처에 물러나셔서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직접 그 변호사님한테 여쭤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금시 음성으로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최우현 씨, 당신이 진짜 나라를 아끼고 아스팔트에서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는 그 어려운 분들을 진짜 가슴 깊이 사랑한다면은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갖고 정충재와 김일성이한테 홀려갖고 수천 명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멸시와 모욕과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을 내가 너무너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가슴 아픔이 있는데 이젠 당신이 바톤을 이어서 소위 철학과 교수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당신의 영달을 위해서 당신이 우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갖다가 유포하고
앉아있는 황 선생 잘 들으세요. 뭐 박사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박사님이라 존칭을 하겠습니다만 황 박사님 잘 들으세요. 반드시 요번에 나오셨던 베레모 쓰신 분 빼고 세 분은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반드시 단죄를 받게 만들겠습니다. 어떻든 그가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엄연한 사실이고 팩트가 아니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서 말이 마술을 부려갖고 많은 우매한 국민들한테 우파들한테 자기네들 영달을 위해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충재와 김일성이 최우현이 우리 황 교수께서 황 박사께서 또 한 분 또 있습니다. 우리 김 선생이라고 나란히 청송교도소에 들어가셔서 같이 동기가 돼 보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정충재 씨는 거기에 일기 수련생이시니까 다시 청송교도소에 돌아갈 바에는 차라리 거기서 아마 자살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얼마나 무서웠으면 당신이 무슨 애국지사라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아이도 안 낳았다.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각에 대해서 우선 상기시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충재가 2005년 9월 15일 날 긴급 체포를 됐습니다. 2002년 6월 13일 날 고소를 하고 무려 3년간 도피행각을 20번 이상을 갖다가 피해 다니면서 결국은 긴급 체포 후에 구속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언제든지 열람하시면 뛸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범죄 일람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다 사치, 사기 27번에 걸쳐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양산이 됐습니까? 그런 남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사기를 치고 단 1원 원이라도 갚아줬나요? 그리고 2002년 6월 13일에 고소해서 2005년 9월 15일 긴급체포 후 구속이 된 이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결국은 이 사람은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를 적용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4개월의 감방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규모로 본 피해 현황이 782만 7,355명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일제 강점하에 조선인 강제동원 총 명수가 780만 명이 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런 일들이 왜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여기가 2012년도 1월 달에 탐사 보고서라고 정충재가 또 사기치기 위해서 하나 만든 겁니다. 그걸 이 최우현이라는 자가 며칠 전에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탐사 보고서 참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접한 탐사 보고서를 살다 처음 봤습니다. 여기 하늘색 스카이블루 색깔이 직경 밑에 단면이 40m, 높이가 17m의 대규모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세 군데가 있다는 건데 그게 이 노란 요것이 금속이라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그래서 그 옹벽 뒤에 이런 거대 공간이 있다라고 탐사회사가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 어뢰 공장이고 이런 거대한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노란 부분 여기만 금속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어뢰 공장이라 그러면 용광로도 있을 거고 기계 설비도 있을 텐데 이 굴 안에 노란색이 드문드문 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신 나간 행동들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탐사라는 건 이런 정도로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정도로 탐사는 해야지 탐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탐사를 해도 불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보면 2016년 1월 8일 날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이자가 2000 초기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아까 제가 2012년 1월 달에 이 물리탐사 요약 보고서가 나왔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정충재가 또 일제 피해자 유족회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금으로는 얘기가 안 되고 남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바로 6월 8일을 해갖고 여기 동네 주민을 갖다가 SBS 기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6년 1월 8일 날 방송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 20일 전에 20일 전에 여기 와서 시추를 갖다가 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했고 2016년에 시추를 했다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시추해야 될 그런 굴에 대한 그 지점을 확증을 해갖고 시추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그들은 굴을 못 찾았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 데이터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확인해달라 했는데 굴을 못 찾았다? 그럼 데이터가 안 맞은 것을 가지고 그걸 증거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갖다가 과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도 굴이 없습니다. 다 뻘겋고 퍼렇고 이런 것은 세계 마술일 뿐이지 땅속은 사실은 대단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 의원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접한 요약 보고서 하나를 딱 만들어 갖고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팩트다. 과학적인 결론이다. 그럼 과학적으로 결론이 났으면은 4년 후에 시추를 하는데 정확하게 센터링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번씩이나 했는데 왜 저런 걸 가지고 소위 교수라는 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과학이라는 상식이 많이 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 연구를 했다더라면 대부분이 믿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맹점, 상대의 맹점들을 갖다가 악용해서 이것이 과학적인 접근이고 과학적인 탐사를 했다. 그리고 민주신문이라는 그러한 사기 매체들, 사이비 신문들, 이런 신문들이 기자가 있다면은 문재인 씨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연루됐으면 나한테 물어보든지 단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균형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충재가 원하는 대로만 써준 걸 갖고 오면 그대로 내보내주고 그것도 꺼리라고 해서
무식한 작태들이 매일 비일비재하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재생산되고 가공되고, 네? 참 죽어서 하나님 얼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당신들 진짜 걱정이 되는데, 어떻든 그가 얘기했던 문현동 유골 탐사 밀리 탐사 요약 보고서도 확인이 안 된 허위고, 두 번째 그 최봉태 변호사께서 조금 아까 여러분을 녹취한 거에 대해서 기자가 말하는 것 자체를 들어봐도 허위고,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최봉태 변호사가 대구에 계시니까 그 법무법인에 전화 걸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들은 최 의원이가 발표한 걸 근거로 해서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면서 마술을 부려서 제가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분노하시면은 여러분들 몸만 손상 갑니다. 세 번째, 그 황 박사라는 분, 나이 드신 분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쪽에 같이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김모 씨라는 분께 제가 전달을 해라. 너희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내 경비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너희들 그 태극기 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부산의 문현동 발굴에 관심이 있는 어느 누구도 200명 정도까지는 내가 음식 대접 다 할 테니까 저녁이든 점심이든 시간 잡아라. 그런데 당신들은 그 위에 쥐죽듯이 고요하다가 나이 드신 그 황 박사라는 분께서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그렇게 거꾸로 죄했는데 내가 말이 없다고요. 돌아가시달 얼마 안 남으신 분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묻습니다. 나는 김영범이라는 그분이 내가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하도 최우현 씨랑 요새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음해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백 사장께서 한번 시간 되면 내려와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해서 좋다, 받아들인다. 언제 어느 때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 들어서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김영범이라는 분이 전달을 했고 그 전달 들은 내용을 거꾸로 답 한마디도 없다가 당신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못되게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명예훼손으로도 우리 황 박사님을 고소를 하라고 우리 변호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절대로 금기 얘기하지 않기로 했고 6월만 얘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처음에 프레스센터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한 영상은 나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영상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이가 드셨으면 점잖게 드시고 나이가 드셨으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얼굴 일면식이라도 당신께서 하셨습니까? 저한테 말 한마디를 물어봤습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이 민주사회의 대화 방식이 나는 정충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당신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당신의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그 상황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이 그나마라도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최 의원이 또 그 일제 피해자 유족회 회장님 황 선생 내 얼굴 일면식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런 유골 진상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재가공해서 정충재 뭐 대리인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유골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씨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당신이 애국 열사가 되고 당신이 그렇게 태극기 무대에 그렇게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재수 없습니다. 당신들. 왜 재수가 없느냐? 문재인 씨를 당신은 저주할 정도로 미워하고 최우현 씨는 철학가 교수답지 않게 너무너무 극날할 정도로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데 아무리 적이라도 품격을 갖추십시오. 남을 갖다가 씹더라도 근거를 갖고 싶고, 좌파가 아무리 미워도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좌파를 공격했다간 당신이 당한다는 거 모르니까. 당신은 똑같이 사자명예훼손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기간이 다 끝났을 거라고 나도 압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고소가 되면 당신은 누범죄로 이번에 들어가면 당분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정신 나간 짓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구국방송이라는 그 방송에 몇 명 시청자가 당신 방송을 열광할지 몰라도 당신보다 10배는 더 많은 김일성이 방송도 결국은 좌초됐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만간에 40군데 이상의 유튜브를 모아서 반드시 이번에는 당신이 우파에서 영원히 축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판을 낼 거니까 조만간에 이제 당신들도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고 남을 괴롭힌 만큼 당신들도 응징을 당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충재가 어떤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 네가 그런 사기행각에 최소한도 너를 추종했고 너를 따라왔던 그 팬들을 위해서라도 정충재를 다시 초청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하든지 다시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봐. 왜냐면 너 때문에 네가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살해했다는 그런 루머도 있어. 그리고 너를 네가 하는 그 허위사실을 믿고 한때나만 믿고 상대인 나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내 정신적인 세계를 엄청나게 손상을 입었던 너의 같은 패거리들, 지금 고소사건이 132명 정도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상이 됐는지 너도 진짜 넌 반성도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봤자 필요도 없겠지만 최소한도 아무리 사기꾼 방송이라도 정충재 보고 싶다는 사람 많다. 고마 정충재 좀 한번 너희 한번 끌고 나와서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자 오래간만에. 그리고 그동안에 정충재와 김일성이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46가지 정도를 현상을 걸었습니다. 정충재와 김일성이 말이 맞다면은 내가 46가지의 현상 공모를 갖다가 한 건 정도만 밝히더라도 1억을 주든 5억을 주든 다 그때 선구자나 영우나 이런 봉주를 통해 다 방송을 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얘기했던 40가지가 넘는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단서를 잡아서 오시더라도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현상 공모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돈 좀 찾아가 주십시오. 46가지를 갖다가 음해를 당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고 상대가 그 증명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한테 증명을 해주면 우리는
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4개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뭔 짓들 하시는 겁니까? 태평TV 추종자 여러분, 당신들은 태평의 김일성이나 정충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에 같이 다니는 그 여성분, 그 누구죠? 뭐라고 했니? 진범이? 아니, 하여튼 그 여성분도 요번에 같이 요번에 저 기소 중지가 됐고, 요번에 어쨌든 입국만 하는 날 공항에서 잡혀서 곧장 들어갈 겁니다. 왜? 그 여성분이 악플을 다는데, 진보현 씨, 당신도 얼굴 멀쩡한 사람이 별 황당무계한 사기꾼들 만나서 이상하게 인생 망쳤지만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신한테. 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안 물어보고 정충재 같은 사기꾼들한테 속아갖고 그러냐 했지만 알고 봤더니 당신들이 정충재를 스카우트했더군요. 왜? 당신들의 조회수가 별로 없으니까, 태평TV가 안 뜨니까. 정충재 같은 스트라이커를 하나 기용을 해서 왕창 변수를 늘려보자. 당신이 김일성이랑 같이 공모를 했고 작당을 해서 정충재란 고음을 끌어들여서 당신들은 돈을 벌어서 거기서 좀 잘 살지는 몰라도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창피하게 말이야. 너무 창피하잖아요. 청사는 천추에 빛나고 순리는 반드시 대의대도한 길을 가는 사람한테 돌아간답니다. 똑바로 사세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46가지 정도의 전상을 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우리한테 반론이라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최 의원이가 그걸 못 봤을 리도 없고 안 봤을 리도 없는데, 그래도 6월 하나를 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6월 8일 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참 저런 자가 부산대학교에서 잘리길 천만다행이다. 아무리 우파든 좌파든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시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저는 평가합니다. 진짜 하늘이 도와서 저런 자가 부산대학 철학과 교수에서 잘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그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26일날 방송에 문현동에 왜 그 굴이 바로 119-1번지 거기에 존재하고 그 밑에 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6월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는 것을 진동식이라는 분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커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동영상이 길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지금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송 기재가 잘못돼가지고 녹화를, 가서 이제 인터뷰하러 갔는데,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선고자 방송에 양해를 구해서 내가 캡처를 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많이 그 시리즈 거의 한 60탄까지 그 내막을 아주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사랑 지나간 동영상 찾아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어서 아이템별로 항목별로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뭐 또 얘기한다는 건 좀 뭐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요 선구자에 올라오는 이 댓글들 보더라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정충재 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준흠 씨는 끝까지 지금 진실을 밝히자고 이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충재 씨가 정말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라면 왜 사라집니까, 중간에? 자기 억울함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끝까지 진실 게임에 출연하고 뭐 무슨 토론할 자리가 있으면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뭐 떴다 방식으로 한 판 딱 챙긴다면은 뭐 눈 코빼기 하나 어디 볼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그 부산 쪽에서의 많은 자료가 또 나옵니다. 그럼 아주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사건 자체가 밝혀진 거예요.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우원 씨란 분은 뭐 6월 발굴 진상 규명 운동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바톤을 이어받긴 받았는데 바톤을 이어받더니 그 바톤을 다른 바톤으로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대신 뛰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 정충재와 김일성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최우원 씨는. 내거는 슬로건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운동장을 뛰긴 뛰는데 바톤을 바꿔서 뛰고, 원래 바톤 넘겨준 사람은 바톤 넘겨주고 나더니 경기장에서 모습이 없어요. 경기를 뛰겠다는 그 의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챙긴 걸 다 챙겼다. 더 있어봐야 뭐 먹을 거 없다. 이러고선 자취를 감췄고, 김일성 같은 사람은 계속 또 뭐 방송한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옥석을 구별 못하고, 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부산 그 문현동의 그 금괴 사건,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금도굴이 정말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그 음모가 뒤에 있고 문재인이 그 장본인이라면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되죠. 물러나면 안 되죠. 근데 어디 거꾸로 된 것이 백준흠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되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하고, 백준흠 씨 나름대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 후면은 제가 이제 보안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보안이 풀리고 나면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날 겁니다. 그럼 그 명명백백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지금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보고, 이렇다면 어느 쪽이 옳은 얘기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그게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도 아직도 판단을 못한다. 그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죠.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계속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너무 길어서 이거를 뭐
제가 계속 캡처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없고요. 예, 선구자 방송에 그 원본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려면 보세요. 예, 저는 요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멘트를 해서 올리니까요. 예, 그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방송 기재가 좀 잘못돼 가지고 메모리 카드 이런 게 좀 잘못돼 가지고 메모리가 안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선구자 방송 신세를 좀 줬습니다. 선구자 방송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